내 집을 내가 헐고 예. 새로 짓겠다는데 정부가 왜 개입하냐? 그러니까요. 그 재산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아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젠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세요. 이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을 26번째 세웠는데도 지금 계속 부동산 광풍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선은 우리 사회에 이제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이 집값은 오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도 상품이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다 집값이 올랐는데 그건 이제 금리가 내려고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투기꾼들이 만들었던 가수요 때문이라고 계속 우기고 수요를 억제하려고 이제 달렸고 공급은 뭐 부족하게 하면서 이 사태가 난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중앙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붙들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로 하면 구청이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쓰레기 하치장을 놔야 되고 어디다 파출소를 놔야 되고 뭐 이러면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요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쉽게끔 우리로 얘기하면 부동산 융자 잘 못 받는 사람들을 대신 보증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세금 제도 정도를 건드리지 그 대출 조건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주무르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책을 해봐도 지자체당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 이걸 자기들 해결할 문제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아주 대도시의 일부의 가격에 급중인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새로운 집이 공급이 되거든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문제는 토지의 공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를 새로 공급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자꾸 신도시 엉뚱한 큰 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땅이 하도 여러 사람한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한 사람이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계약하면 부동산 개발이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에는 땅 없이 공급되는 집을 공급해야 그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돼. 그게 이제 재개발이죠. 위로 많이 올리면 되잖아요. 재발은 땅은 더 안 필요하잖아요. 있는 땅에도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재개발이나 그런 쪽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집 가진 사람들의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불온하게 보면서 그걸 안 하면서 자꾸 수요만 억제하려다 이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급속한 경제 개발을 해왔고 가족 구조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집 구조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아파트가 재개발되는데 한 120년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우린 30년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낙 우리가 가난할 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지금 형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전 도저히 거기서 몇 년 살다 못 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지금 강남이니까 비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얽히설켜서 이중 주차해놓고 그래놓고 너무 힘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집이 차를 한 대 두 대씩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집에 무슨 냉장고를 두 대씩 집어넣고 살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이 원하는 거를 보면 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이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출퇴근하면서 어디 갖다 맡겨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전철의 접근성이 높고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수요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은 무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만 불 세대에 맞는 수준의 주택 양식과 품질을 기대하는데 이 아파트들은 1,000불대, 500불대, 2,000불, 3,000불대 지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수준하고 맞지 않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주기 전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도심 재개발을 다 막은 거가 지금 LH 사태 같은 걸 난 거죠.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 분당을 만든 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가 계속 팽창할 때니까. 근데 지금은 인구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빅뱅 방식의 교회에다가 베드타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또 20년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 내줘야지. 도로 전해야 되고 거기다 내야 되고 학교 내 그것도 그렇고 20년 후에 그 빈수요를 어떻게 이제 일본처럼 빈집 천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구 구성으로 봐도 맞지도 않고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공산품하고 달라서 여기 있는 집하고 저기 있는 집하고 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직장하고 그렇죠. 애들 맡기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원하는 집을 짓게 해주는 게 빨리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도심 재개발, 고밀도 재개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줘야 그리고 되는 재건축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규제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을 결정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지만 결정하고 나도 20년이 걸려도 될지 안 될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 고친다는데 정부가 막아가지고 20년.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 집을 내가 헐고 새로 짓겠다는데 정부가 왜 개입하냐. 그러니까요. 그 재산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온갖 이유를 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익은 불로소득이고 부당한 이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동대문에 국회의원을 이제 3선을 할 때 우리 동대문 지역에 그 당시에는 답심리 같은 데 가면 공동변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제가 동대문구에 살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가 가이스가 있어서. 그건 갑구 쪽이죠. 우리 얼구 쪽인데 전농동, 합신리, 장암동. 그런데 제가 그것에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60여 곳을 재개발, 재건축을 했어요. 주도해서. 그 얼구 쪽은 전농, 답심리, 장암동 쪽은 강남처럼 지금 아파트가 정리가 돼 있어요. 또 청량리 거기에 60에서 65층짜리 11개 빌딩군을 내가 추진을 해갖고 마무리를 하고 동대문을 떠났어요. 지금쯤은 그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청량리 부근이 아주 그러니까. 유명한 부도심이 됐죠. 중요한 도시가 되었는데 그걸 정리를 588 창녀총 그거 내가 폐쇄하고 그래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강북 재개발을 통해서 이게 주택을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서울은 전부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만들면 거기에서 도로 만들어줘야죠. 지하철 만들어줘야죠. 그 엄청난 국가예술 투입해갖고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그런 주택정책이 돼버린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라. 그럼요. 제가 이제 우리가 국토 크기가 영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영국은 산악이 5%거든요. 우리는 거의 5%가 산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 살 수 있는 땅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 뭐 많이 홍콩 가보시면 홍콩 가면 다 50층, 60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리고도 집값 올라가는 걸 워낙 이제 자본이 거기 많이 몰리니까 홍콩이 세계에서 집이 제일 비싸죠. 네, 제일 비싸요. 그래서 홍콩의 반공산당 시위가 격심했던 것들을 10대, 20대들이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들의 절망.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워낙 비싼 그것도 원인이라고 이제 많이 진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홍콩도 정말 어디 집 하나 올리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다 산이고 바닷가이고 그러니까 평지가 없는 땅인데, 예, 좁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인구 밀도나 평지의 부족 상태를 보면 그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는 건데, 그걸 외곽에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봐도 저 신도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집값은 지금 올라가는데 저 신도시는 10년 후에 만들어질지 5년 후에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권 바뀌고 지자체 어떻게 되고, 지금 LH 사건 하나 터지니까 다 뭐 스톱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믿지도 않는 거죠. 집값은 지금 올라가는데 뭐 5년 후, 10년 후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개발이 되도록 이 도심 재개발 중심으로, 민간주도 개발 중심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고요. 청년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집값이 올라서 비싸서 못 산다 그러는데, 어느 나라도 청년한테 싸기 때문에 현금으로 집 살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융자를 얼마나 잘해 주느냐가 중요하고요. 융자를 잘 받으려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돼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자리를 파괴한 것도, 청년들한테 좋은 급여를 받는 좋은 일자리를 파괴한 것도 이제 청년들이 절망하게 된 주택의 한 큰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이 DTI니 뭐 LTV니 이런 것들은 워낙 줄여놔가지고 서울에서는 뭐 40%밖에 안 해주니까 지금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금수저 아니면 없는 거죠. 그리고 돈 가진 자만 집 사라는 거예요. 금수저들밖에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사주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죠. 청년들이 어디서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현금 6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변두리 집을 사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